그림이나 글씨에는 분명 기운이나 영감이 있다고 합니다. 풍수학적으로도 좋은 그림이나 좋은 글씨 집안에 걸어두는 것 좋다고 한다는 것이죠. 네,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의 삶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며, 나의 편리와 나의 삶이 이롭게 하고자 만들어진 학문이기에 그러합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그림 치료니 그림으로 성격을 교정하는 수단이니 하면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심리를 투영시키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모든 그림이나 모든 글씨들이 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좋을까요? 이 모든 그림이나 글씨들이 나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림이나 글씨를 집안에 걸어두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그림이 혼란스럽거나 무섭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저해시키는 것이라면, 또한 글씨 역시 아무렇게나 휘갈겨진 것이라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아니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런 그림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이런 그림은 우리 집안의 행복과 번영, 안정을 저해시키는 최악의 풍수 소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몇 점 볼까요?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혼란, 어지러움, 두려움 등이 느껴지시지 않던가요? 네, 이렇듯 그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은 안정감이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그림들은 정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측면이든 정면이든 어디서 보더라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을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의지나 욕구가 생겨나는 그림을 고르셔야 합니다. 행복해져야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공해야겠다, 더욱 노력해야겠다 라는 식의 의지가 생겨나는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늘 보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잠재의식을 새겨넣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으로 행복이 느껴지는 그림을 고르셔야 합니다. 집안에 그림이 걸려있는 것은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늘 스쳐가면서 생각 없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이런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면 이 가정에 다툼이나 갈등은 절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역시도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림을 걸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집안에 절대 걸어 두시면 안 되는 그림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안정한 그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은 여러분 가정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곧 행동이요, 행동이 곧 만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공, 행복, 번영, 안정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면 내 행동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르게 되면 그에 따라 나에게 오는 모든 결과들이 바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이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법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남이나 불쾌함이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호의라도 불쾌함으로 짜증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보는 그림이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고 있는 그 마음들입니다. 절대 불안정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용그림, 거북이 그림, 호랑이 그림과 같은 동물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는 그림이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집안에 너무도 많이 걸려있는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셔야 할 것은요, 이 그림들은 나름대로의 확연한 의지가 담긴 것이고요, 또한 그 기운들이 너무도 강한 것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일반적인 가정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불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장명에서도 불용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풍수학에서도 사주학에서도 불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역시도 신을 나타내는 한자나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는 한자나 용, 호랑이, 거북이 등의 영험함을 나타내는 한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묘자리 역시 감당할 수 없는 곳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주 역시 그러할 것이고, 이는 그림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용그림은 사람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될 때 비로소 그 그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거북이 그림 역시 단순히 장수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용과 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만 걸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호랑이 그림 역시 무장으로서 수십 수백을 거느린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용이 될 때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 그려진 일반적으로 그냥 찍어낸 그림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잘 그려진 명망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면 절대 일반 가정에는 걸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디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릇은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경험해가며 모진 고난을 견디며 점점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그릇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정도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그림들은 오히려 큰 해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명검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하고, 천리만은 그 말을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야 한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이 명검의 날카로움을 감당할 수 없는 법이고요, 또한 천리마의 기세 역시 감당할 수 없는 법이라서 그러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천리마를 타게 됐을 때 자칫 낙상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네, 이 그림 역시 그러합니다. 하여 제가 일반적인 보통 가정에서는 절대 이 상상 속의 동물들을 그린 그림을 걸어두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백 명을 거느린 회사의 오너시라면, 또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높은 분이시라면 이러한 그림 걸어두셔도 좋겠죠. 세 번째가 날카로운 그림입니다. 풍수학에서 집안에 날카로움이 있어야 하는 곳은 단 하나, 부엌, 즉 주방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곳이라도 이 날카로움이 있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이 매일 가족들이 보는 곳에 걸려 있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 이 집안의 사건이나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나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칼그림, 날카로운 선으로 연결된 그림들, 이런 것들은 절대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저물어가는 석양을 그린 그림은 어떤 것이라도 걸어두시면 좋지 않고요, 차가운 느낌의 그림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네, 이는 모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낙담, 포기, 좌절 등의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듯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풍수 소품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좋은 영양제를 늘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듯이요, 이 좋은 풍수 도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은 튼튼해질 것이고요, 이 튼튼함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행복, 명예,
부, 성취 등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 가정 모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저는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